자,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극히 일부 장애인에 국한된 얘기라는 거 먼저 전제를 하고요. 자,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진짜 몹쓸 짓, 성추행을 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일단 남성이 여성에게 도움을 청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남성은 지체장애 1급 30대 남성인데요. 여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의료업계 종사자였습니다.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 다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MRI 사진 그리고 CT 사진 이런 것들의 판독을 부탁하면서 자기 집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정말 선의로 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 네, 장애인.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뭐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료 자료에 대한 판독이나 또 재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이 여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을 돕기 위해서 그 집에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이 권한 음료수를 마시고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깨고 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이 피해 여성에게 우리가 종종 얘기 나오는 졸피뎀,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에 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 여성에게 저렇게 음료수에 타서 줬던 저 졸피뎀의 양이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그정 치사량 수준의 졸피뎀을 복용했으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6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는 이 연구에 의하면 이런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피해를 받으면 6년이 아니라 이게 평생 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인지를 했고 또 수면제를 먹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은 남성을 사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본인이 선의에 의해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신과 치료를 갖다 받고 있고 현재 본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까마귀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집행 유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게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게 정말 장애를 돕기 위해서 그 피해자를 나섰던 건데 그걸 거꾸로 이용한 아주 계획적인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거고 게다가 1심 받으면서는 이제 출석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놓고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라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 판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장애가 좀 심각하고 또 욕창까지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냥 집행유예로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아프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 판결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이제 성범죄 사건을 좀 다뤄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낮아도 실형 선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또 판결의 경향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을 도우러 온 사람을 졸피뎀이라는 마약류를 활용을 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 거기다가 불법 촬영까지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라면 실형 선고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예. 합의도 안 됐잖아요. 아.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집행유예 나온 이유를 되짚어 보면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체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도 납득받기 굉장히 어려운 판결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 아니고 이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사전에 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음료수를 준비해서 거기에 타고 그리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이 피해자가 지금 엄청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재판의 결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실제로 지체장애 1급이라는 것과 욕창 그리고 뭐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유예에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제대로 된 이 사법 정의가 서지 않는다라고 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좀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요. 이런 요즘 이런 뭐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댓글 달린 거 다 보면 AI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 그러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성이 그 가해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이게 6년 전 사건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서요, 손해배상 네, 소송. 일단 손해배상 청구라도 혼자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 측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해자의 현재 신원이 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이 여성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여성이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가해자의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성 측 당시 변호사도요, 이게 6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더 막막한 아이고.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글쎄요, 뭐 제가 전체 사료를 보지를 못해서 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 맞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마 지금 그때 손해배상을 지금 못 받았다는 건 당시에 사건 당시에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답답해하고 있는 게 이게 설령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 남성이 직장도 없고 경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라도 좀 보조해 주는 게 없냐라는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적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있긴 한데 문제는 요건이요. 생계의 유지가 안 될, 피해자가 생계의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일 때예요. 경제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조를 해주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지금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뭐라 좀 도움을 드릴 만한 답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기 어렵네요. 야, 이런 짓을 한 가해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 이게 참. 자, 그런데 이 피해 여성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당부를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장애인에 관한 패를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는 지금 무서워 봉사 못 다니거든요. 오히려 장애를 너무 악용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무섭거든요. 저희도 남자 혼자 계시고 이런 데 가면 활동 보도사님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여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남자보다는. 실제로 소소한 사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처벌이 이렇게 미약해버리면 못 나가요. 자, 교수님, 방금 피해 여성분도 말씀하셨지만 남자 혼자 있는 그런데 봉사를 나가기 너무 무섭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그 장애인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것에 또 호응을 하는 그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 인해서 정말 그 나쁜 영향력을 갖다가 미치는 것인데 예컨대 부모가 자기 딸이 어디에 가서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야 다른 거 하지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그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선량한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은 이런 사건 보시고 얼마나 착잡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